2차 함수 대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먼저 판별하라고 하네요.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y는 자, 요 밑에다가 그냥 널찍하게 적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는 당연히 0이 아니고요. a, b, c 모두는 상수가 되어지는 그런 꼴을 만족한다면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다 엄특 보기에도 보여집니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쵸? 자, 선생님 1차항 없는데요? 아닌 거죠. 이 b값이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왜 정답이 될 수 없느냐? 2번 같은 경우는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이 사라지죠. 그리고 3번은 3차항입니다. 그죠? 3차식이 될 거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실제로 널 전개했을 때 나오는 x제곱과 뒤에 나오는 x제곱이 계산되어지면 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y가 x에 관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면 라고 되었는데, 자,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반드시 문제에서의 이 표현을 우리가 식으로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식으로 한번 바꿔주죠. 자,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 둘레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둘레는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죠? 3배를 해주면 되니까 3x. 이거는 2차가 아니네요. 1차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자, 그럼 당연히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식은 2차 형태로 나타내질 수 있네요. 그쵸? 넌 2차 함수다. 일단 2번 먹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자동차가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y는 60 곱하기 x라고 쓰여지니까 이것도 1차식 탈락이고요. 그 다음 4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변의 길이를 세제곱한 거네요. 그러므로 y는 x 세제곱이 돼서 이거는 3차 함수죠.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xcm이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x니까요. 파이 x제곱 그리고 곱하기 360도 중에 60이구나 라고 해서 어차피 이거 이쁘게 정리해도 6분의 1 파이 곱하기 x제곱이 될 거예요. 이 파이라는 건 상수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이 5번이도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2번과 5번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2차 함수 fx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을 때 f의 마이너스 1값과 f의 1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함수의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이너스 1 x에다가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럼 고스란히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얘네들은 2 곱하기 1이니까 2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5까지 해주면 10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f의 1값은 당연히 1 들어갔을 때 요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값 계산해 주면 얼마입니까? 7에서 3 빼주면 4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값을 더해야 하니까 10 더하기 4가 되어서 14다.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2점을 지날 때 a와 b 값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는 어떤 점들과 그래프에 대한 표현을 알고 있니? 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어적으로요, 어떤 그래프가 특정한 점, 누구를 지날 때, 그리고 점이 그래프 위에 있을 때, 이러한 표현들은요, 모두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점은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점은 그래프를 이루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프라는 게 실제로 선처럼 보여지지만,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꽝꽝꽝꽝꽝꽝꽝꽝 하고 탁탁탁탁 찍혀서 선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점들은 태초의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점이 그래프를 지난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이건 모두 다 이 식에 내가 이 점들의 x값과 y값을 대입하면 만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 2,-8이 만족을 해야 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은 4a 요렇게 되겠죠? 이 식이 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식이 이제 a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얘네들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돼야 되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하고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b 값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a, b를 모두 더해주면 마이너스 4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차 함수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y는 ax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이 a 값이 지금 3인 거예요. 즉 양수인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은 반드시 어디 있다? 원점 0,0에 있다. 그래프까지 x축 y축까지 이쁘게 그려주면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정확하게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꼭지점에 딱 정확하게 요렇게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게 설명한 걸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다. 맞죠?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축은 y축. 방정식은 x는 0. 맞네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맞고요. 그 다음 점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자,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3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란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y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너도 맞네요.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요 부분이죠, 그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y의 값도 증가한다. 위로 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는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들 중에서 포물선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포물선의 폭이 뭐냐면요. 자, 요런 포물선이 있을 때, 자, 요거 벌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자, 이렇게 직선 갖고 있으면, 자, 요게 바로 포물선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2차 함수는요,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달라져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그때는 a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폭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점점점 좁아졌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렇게 폭이 좁아질 겁니다. 자, 맞나요? 기억나나요? 요렇게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A 값들을 3개로 해서 비교를 해 줬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얘네들 음수일 경우에는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뭐 이건 굳이 필요 없나요? 자, 아래로 일단 볼록할 건데, 이 폭이 좁아지려면 A 값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야 됩니다. 요렇게 A 값이 작아져야 그래프의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A 값이 커져야 폭이 좁아지는 거고, 음수일 때는 A 값이 작아져야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요, 하나로 통합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A가 커진다는 건 A 값이 양수일 땐 커지는 거, 음수일 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그래프의 폭은 어떻게 된다? 폭은 좁아진다 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어떤 그림의, 즉 그래프의 성질까지도 같이 챙겨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거, 그럼 이거는 절대값 A 값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작은 걸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이 절대값이 가장 작습니까? 오케이, 4번이 가장 작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절대값이 3이고요. 절대값은 2입니다. 그러므로 2번과 5번 같은 경우는 폭이 똑같으면서 X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밖에 없군요. 그럼 2번과 5번이 그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얘네들 3분의 1과 2분의 1을 비교했을 때 3분의 1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폭이 더 넓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반대로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은 넓어진다. 정리해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y는 3분의 2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뭐 이거 그림 간단하게 좀 그려주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x축, y축이 있을 때, 자, 이 y는 3분의 2 x제곱의 그래프가 만약에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면 x축과 대칭이 되려면요, 동일한 x값들에 대해서 y값들이 전부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요런 대칭인 그림이 되려면 식 자체가 a에 대해서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즉 y는 3분의 2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의 그래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그림은요, 오른쪽에 그리는 이 그림은 꼭지점이 원점이고 y축을 축으로 하며, 자, 여기까지 벌써 딱 요 내용을 딱 끊었을 때 여러분은 요 그래프가 y는 ax제곱의 형태의 꼴을 만족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a는 0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원점이다, y축을 축으로 한다, 근데 형태를 보니까 위로 볼록하다. 그럼 이 얘기는 a는 음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말의 표현에서 이미 이 식을 딱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럼 당연히 그래프가 점을 지나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네?
그럼 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즉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3은 이 식을 만족하네 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만족이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 값이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요 2차 포물선의 그래프의 식은요, y는 마이너스 3의 x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